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시근로자 수 사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였죠, 여러분?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다. 회사는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였고요. 그때의 실익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아니면 가산수당 청구와 같이 5인 이상일 때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주장할 때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큰 틀에서는 아마 근로자가 뭔가 가산수당을 청구한다거나 아니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다거나 할 때의 문제 상황일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상황인데요. 여기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는 회사가 호주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법인, 한국에 아예 그냥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 법인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G법인의 한국 영업소가 이 F사의 계열사로 같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한국 법인은 어떤 회사냐면요. 일본이나 아시아 호텔을 고객이 아니라 여행사에 직접 B2B로 판매하는 회사였고요. G법인의 한국 영업소는 어떠한 회사냐면요. 유럽 호텔, 유럽 호텔을 여행사에 판매하는 여기도 B2B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때 근로자는 이 아시아 호텔을 여행사에 판매하는 한국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였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해고가 이루어지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특이사항은요. 해고 시점에 한국 법인은 근로자가 몇 명이다? 3명. G법인은 몇 명이다? 6명. 그럼 여러분이 근로자라면 어떻게 주장하고 싶으세요? 우리 회사엔 지금 근로자가 3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때요? 계열사 안에 같이 속해 있는 G법인은 근로자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몇 명 이상이다? 5인 이상. G법인까지 합쳐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 한번 더 들어가 보면요. 근로자가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는 남의 회사의 근로자까지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겠죠. 애초에 G법인 한국 영업소까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된다.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겁니다. 왜 그랬냐면요. 일단 사무실을 같이 써요. 어디 사무실을 같이 썼냐면요. 이 한국 법인 있잖아요. 거기 사무실에 G법인의 한국 영업소가 같이 들어와서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B2B 사업이니까 이제 고객사와 이메일 주고받고 소통을 할 때는요. 또 이 G 한국 영업소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메일 쓸 때 N사, D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특정 그 플랫폼에 이메일을 쓰는 게 아니라 회사 이메일 주소를 쓸 수가 있죠. 그걸 누가 같이 썼다고요? 한국 법인이. 전혀 다른 회사면 이메일 주소를 다르게 써야 될 텐데 G법인 한국 영업소와 한국 법인 이메일을 같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 인사 발령을 내거나 하면서 조직도를 표기할 때 어떻게 한다? 혼합 기재합니다.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직대에 빠져 있고요. 오히려 G법인의 지사장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로자 입장에선 뭐예요? 구분은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의 회사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뭔가 휴가를 가거나 또는 일을 지시할 때에도 지사장이 다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 법인에서 근로자가 그만두고요. 이 G법인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 입장에서는 외관상은 전혀 다른 법인이지만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여기는 하나의 회사야. 이 회사, G법인과 한국법인 영업소를 합쳐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장을 우리가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좀 더 멋지게 쟁점화해보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즉,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선 뭐가 문제입니까? 법인격이 다릅니다. 엄연히 한국 법인이랑 다른 법인 그 등록증도 따로 있어요. G법인의 한국 영업소랑은 전혀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둘이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원칙 한번 보시면요. 이 사업 또는 사업장은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사회적 활동단이다. 앞선 판례에서 5분 판례에서 한번 보셨었죠.
그때 이 하나의 사업장인지를 판단할 때 법인격의 분리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인격이 다르면 뭐예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단서가 달렸죠. 여러분이 원칙의 판례를 잘 보시면 판례 뉘앙스가 있습니다. 법인격이 다르면 절대 하나의 사업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은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봐야 돼. 그럼 우리는 뭐에 주목해야 됩니까? 특별한 사정이 뭐냐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어때요? 법인격이 달라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예외에서는 뭐를 말해줍니까? 특별한 사정. 여러분 5분 판례지만 한 10초 정도 화면을 잠깐 쭉 보세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입니까? 키워드가 뭐죠? 경영상의 일체성 유기적 관련성. 어느 정도로? 사실상 동일한 경제사회적 활동단위다. 볼 정도로 일체성과 유기적을 갖췄다면 그땐 뭐다?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제가 노란 표시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같은 계열사니까 서로 도와주는 협력관계 또는 모회사 자회사처럼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런 종속관계까지는 뭐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사업장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일체성과 유기성이 있을 때 그때 뭐다? 하나의 사업장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판단해 주셔야 됩니까? 지금 G법인 한국영업소와 앞서 보신 그림에서 이 G법인 한국영업소와 한국법인이 하나의 경제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만한 일체성과 유기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사업장인지 일체성과 유기성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판례에서 요소를 제시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업무의 종류,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떤 업을 영위하는 회사인지, 업무의 성질은 어떤 건지, 사업의 목적, 수행 방식이나 장소. 수행 방식이 여러분 우리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 뭘까요? 이메일 쓰는 거. 그런 것들 같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업무의 지시나 근로자 채용을 한 번에 같이 하는지, 채용이 같이 이루어지는지, 조직 이런 게 구분되지 않는지, 경영진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그리고 재무회계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 그랬을 때 이 판례의 종고판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아까 뭐라고 했죠? G영업소와 한국법인은 같은 사무실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장소가 동일하죠. 그리고 둘 다 뭡니까? 하나는 아시아 호텔을 여행사에, 하나는 유럽 호텔을 여행사에 파는 B2B 사업, 동일한 호텔 판매업이고요. 업종과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해고 무렵까지 누가 최고 책임자라고요? G 한국영업소 지사장이 최고 책임자로서 G법인 한국영업소와 한국법인을 다 관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한국법인 재경팀 직원들이 오히려 G법인에 모두 같이 해줬다? 재무회계 이런 것도 같이 하라고 업무 지시도 받았다. 그리고 G법인과 한국법인 간에 모두 이루어집니까? 인력 교류 같은 것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예요? 인적, 물적 조직. 장소도 같이 쓰고요. 사람도 같이 쓰고요. 그리고 모두 같이 했습니까? 재무회계도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지사장이 원고 회사, 한국법인 근로자들의 인사노무관리, 지휘감독도 같이 했고요. 인사노무관리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해고 무렵에는 사실상 뭐다? 거의 실질적 동일적으로 경제사회 단위, 그러니까 일체성과 유기성이 있는 정도로 볼 관계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판례에서 뭘 가지고 판단했죠?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본 이 종고판 기준을 사실관계 하나하나씩 끼워 넣어서 봤더니 뭐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사회 활동 단위로서 일체성과 유기성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법인격은 다르지만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고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까 G법인 몇 명이었어요? 6명. 한국법인 몇 명이었어요? 3명. 하나로 보면 여기는 몇인 사업장? 상시 9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사건입니다.